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3,266포인트로 네, 해보았습니다. 저 네. 그 숫자 압니다. 방송하면서 여러 번 멘트를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장중에 사상 최고치죠? 이걸 한마디로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외국인 순매도 규모 확대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그 규모가 줄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6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을 해서 3,258포인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전 장중 고점이었던 3,266포인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박스권 상단선 저항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 시도 과정에서도 아직 장중 고점을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항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5월 말부터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해서 일간 20조 원 육박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뭐 드문드문이지만 매수세를 조금씩 형성해 왔던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고가 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선 조금 더 뚜렷하고 강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 역시도 20조 원을 훌쩍 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상승 시도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추세 형성을 위한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266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후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시장이 뭔가 좀 한여름에 좀 지친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일 S&P 500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상하단이 제한된 종목 장세를 연출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의 소폭 반등 그리고 기업 이벤트에 기반한 개별 종목 장세로 지난 장중 고점이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3,266포인트 근접하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상승률이 좋았던 소프트웨어 섹터의 대표 종목인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여전히 시총 3위 경쟁을 지속하면서 활발한 거래 유도했고요. 특히 배터리 저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인 가운데 개인이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운수 창고나 전기가스, 건설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 등 제약주의 어떤 차익 실현으로 기술주 강세 흐름 편승에는 실패했지만 아무래도 엔터 관련 주식이나 IT 업종이 하단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시멘트주는 재고 부족 그리고 가격 상방 압력에 강세를 좀 나타낸 게 특징적이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뭐 경제지표나 FOMC 관망하면서 1,120원 이하 제한적 등락 거듭했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원조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말씀드리면 거래소 종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쌍방울 상한가였는데요. 이스타항공 단독 입찰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한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주로 부상한 위스콤 역시 상한가 마감한 점이 특징적이었고 IT와 뭐 증권 섹터 제외하면 업종별로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줄기세포 무릎 관절염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한 네이처셀이 10% 이상 상승을 보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세미시스코 조정 후에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뭐 액션스퀘어나 셀리드 등 최근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 하락세가 두드러졌었고 특히 종가 동시호가 상승률 10% 이상 기록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관련주 신진 SM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외국인 속 동향 잠깐 말씀드리면 거래소에서는 SDI나 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주식을 샀고요. 전자나 카카오는 매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M이나 YG엔터, 엔터주 매수에 셀트리온 그룹주 등을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려주셨네요. 내일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잠잠할지 내일장에서 중요 포인트로 볼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6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요. 지금 옐런 재무장관 금리 인상 발언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 자체가 연방금리 선물 안정세나 부채 확대 규모보다 큰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6월 FOMC 최소한 중립 이상 스탠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이후에 전월비 변화율이 둔화된 것으로 미루어봐서 물가와 관련한 상승 압력은 현재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준이 바라보는 핵심 지표 어쨌든 고용이 4월에도 쇼크, 5월이 부진인 것을 감안하면 6월 FOMC 이후의 시간은 상승 추세의 강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아직 테이퍼링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기존 주도주들 그리고 실적 바탕 성장주,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흡수에서 긴축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점진적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 충격에 그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백신 접종률 상승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FOMC 회의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국내 백신 접종 상승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1일 기준으로 국내 누적 1차 접종자 20% 넘어섰습니다. 이래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 결과가 반영되면 현재 5%대에 머물러 있는 접종 완료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내수 정상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되면서 3분기에는 여전히 IT 그리고 자동차 그 외에 의류, 면세, 카지노 업종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확실한 시장 주도주 부재한 상황에서는 업종이나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매 스타일과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민감주 위주의 대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 정도의 집합 모임은 허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장 네. 중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 중간 단계로 좀 거칠 거다. 이제 한 번에 8명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6명 정도까지 허용을 해줬다가 서서히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완화 기조로 가는 거라서 소비재 쪽에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고요. 아무래도 이제 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항상 시장은 선반영 그리고 빠르게 반영을 해왔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이미 많이 올라 있다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끝을 먼저 바라보고 대응을 자신 있게 하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눈에 띄는 현금 흐름 개선세로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최근 기업들 재무 관련 수치 중 눈에 띄는 것 중 한 가지가 단연 현금 흐름의 개선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 공이 주당 잉여 현금 흐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누적 현금, 배당 또는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ESG 등 최근 사회 이슈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배당보다는 투자 우선 정책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회복 사이클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니까 배당 등 환원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잉여 현금이 증가하던 시기에 배당 절대이 증가를 했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진다라면 전략적 측면에서 방어적인 관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배당주 편입 역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탑픽 추천 종목은 아이진인데요. mRNA 코로나19 백신 성공 기대감 때문에 10,000원 내외이던 주가가 4배가량 상승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상포진 호주 임상 일상 완료 후에 장중 주가가 잠시 반응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 파이프라인은 어쨌든 허혈성 질환 치료제입니다. 말 그대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들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내 임상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라인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K 백신인데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2월달 그리고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은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MOU의 결과에 따라서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지나고 나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현 시가총액 자체가 비싸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호주 쪽에서 임상일상 대상포진 예방 백신 관련된 재료가 어제 장중에 좀 나왔었는데 오늘 좀 크게 밀렸거든요. 이거는 뉴스의 판 물량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저도 어제부터 이제 추천을 좀 드리다가 오늘 하락이 좀 커서 놀라긴 했는데 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약주들 뭐 SD팜이라든지 뭐 백신과 관련한 주식들 안 빠진 주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밀릴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더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말쯤에 이 중간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6월 28일까지만 주식을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 6월 30일이고요. 이런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자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워낙에 지수가 좀 잠잠해서 이 안전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중간 배당 관련된 종목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개별적인 종목 토픽으로는 아이진이 제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들, 대상포진, 이쪽 예방 백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고요. 뉴스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사보자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절대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가운데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만한 부분이 이 코로나19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3시 구간대 속보로 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단은 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즉각적으로 8명까지 확대를 하지를 않고요. 일단 6명까지만 확대를 허용할 거 전망이다. 뭐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한 7월 달 되면은 자정까지 여러 가지 시설들 영업을 할 수 있겠지 싶으실 텐데 중간 단계로 한 10시까지 영업 허용을 살짝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서 속보 보도들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오늘도 상승 반 하락 반 정도의 흐름인데 내 종목이 그 소외되는 종목군에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고민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세요. 이어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청받고 있고요. 또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